시장의 이목이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에 쏠려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윤항진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발표된 중국 2분기 GDP 성장률 시장 예상치보다 다소 상회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7.4로 1분기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다소 높은 7.5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자세히 되질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 전체적인 GDP 숫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발표된 경제 지표도 조금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같이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소매 판매는 12.4%로 지난달에 12.5%보다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 생산은 9.2%로 전달에 8.8%보다 많이 올랐고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17.5%로 전달에 17.0%보다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4월부터 발표된 중국 정부의 미니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시장 앞으로 조금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효과 기대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에서는 최근에 경기가 지표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상해종합주가지수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것은 수급적인 요인, 그러니까 IPO가 재개가 되면서 공급 부담이 큰 것이 이제 눌림목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경기가 하반기에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번 2분기 GDP와 6월 경제지표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씩 단계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연간 목표치는 7.5%였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상반기를 평균을 내면 7.5%를 소폭 하회를 하겠죠. 하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의 미니 부양책들이 계속해서 효과를 나타내면 하반기는 아마 7.5%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으로 전체적으로 1분기부터 4분기를 합쳐봤을 때는 중국 정부가 연간 목표를 설정했던 7.5%를 달성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중국 6월 수출입이라든지 무역 수지 또 물가 지표 등은 전체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현재 이 지표들로만 봤을 때 지금 현재 중국의 경기 수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이제 최근에 6월달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사실 경기의 흐름을 보려면 6월 한 달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인 긴 흐름을 봐야 되는데 최근 2, 3개월 동안 중국의 동행적인 지표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생산, 소비, 투자 이런 지표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더 이상 추가로 하락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월별로는 등락이 있는데 분기 단위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2, 3개월 동안 선행지표들, PMI라든가 아니면 경기선행지수와 같은 그런 선행지표들은 최근 1분기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 경기를 판단해보면 지금이 경기의 어떤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선행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러니까 3분기에 들어서는 경제지표가 조금씩 동행지표가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럼 지금이 중국 경기의 바닥으로 이제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중국이 1분기 GDP 성장률 발표 이후에 미니 부양책을 내놨거든요. 이번에도 좀 미니 부양책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추가로 발표될 내용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미 4월부터 해서 6월까지 많은 어떤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2분기 GDP가 발표가 됐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로 어떤 부양책이 나오기보다는 기존에 발표됐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발표된 지표 외에 중국 관련해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증시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중국의 증시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은 IPO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급의 개선 부분들이 얼마나 조금씩 가시화되느냐를 체크하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고요.
경제 지표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번 월 말에 발표되는 PMI라든가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하는 그런 선행 지표들이 계속해서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중국 리커창 총리가 기업이 흥해야 나라가 흥한다. 뭐 이런 등등의 기업 뭐 굉장히 중시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이제 새로 재작년에 출범한 중국의 5세대 지도부,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기본적으로 시장 친화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경제 정책의 기조는 친시장적, 그러니까 시장의 효율성을 도입하는, 그리고 시장을 개방해서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얘기했던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얘기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정부의 어떤 시장적인, 그리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민간에게 시장을 개방하는 그런 조치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어떤 원동력, 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윤항진 팀장이었습니다. 중국 경기가 지금 이제 바닥으로 봐도 된다, 저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뭐 향후 PMI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뉴스룸 살펴보시고요. 주주클럽 이어집니다.